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도 해석하는 법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나 다른 수업에 있어서 조금 더 즐겁게 수업 시간 또는 문제풀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한반도의 지질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사입니다. 한반도. 즉 우리나라는 어떠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이 땅덩어리 안에서 어떤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지체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체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 암석의 종류, 연령, 그리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눠 놓은 이걸 우리가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암석의 종류나 연령, 지각 변동에 의해서 특징적인 구조 등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눠 놓는 이거 우리가 지체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괴. 두 번째, 퇴적 분지. 세 번째, 습곡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육지 덩어리, 땅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덩어리. 그래서 커다란 육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을 우리가 육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암석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육계는 주로 선캄보리아 시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캄보리아 시대의 암석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오래 생성된 암석이죠. 매우 오래 생성된 암석. 이렇게 선캄보리아 시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이후에는 대체로 육지로 드러나여 있습니다. 육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땅을 육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낭림 육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육계, 그리고 영남 쪽 경상동 지역에 있는 영남 육계, 낭림 육계는 북한 지역이고요. 경기 육계는 우리 여기 저기 중부 지역, 그다음에 영남 육계는 저쪽 경상도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가 등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인 편마암 그리고 편암이 있고요. 이들을 관입한 중생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계는 크게 세 가지. 여기 사진으로 보면 낭림 육계, 그다음에 경기 육계, 그다음에 여기가 있는 영남 육계. 여기 이렇게 여기 작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영남 육계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인 편마암 또는 편암으로 되어 있고, 중생대 때 들어왔던 화강암, 중생대 때 관입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육계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적 분지입니다. 퇴적 분지. 자, 말 그대로 퇴적된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대 이후 바다나 호수에 퇴적층이 쌓여 형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대 이후 바다나 호수에 퇴적층이 쌓여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퇴적암이 발달되어 있다. 퇴적암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퇴적 분지들이 좀 있어요. 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태백산 분지, 그 다음에 평남 분지, 그 다음에 경상 분지, 그 다음에 포항 분지, 마지막으로 길주 명천 분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 오시면 그림에서 이곳에 여기 평남 분지, 길주 명천 분지, 그다음에 경산 분지, 포항 분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쪽이 이제 태백산 분지. 여기가 태백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가 태백산 분지. 여기 강원도 쪽 여기가 되겠죠. 태백산 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태백산 분지는요. 태백산 분지는 영월 태백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남 분지는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고 이렇게 황해도까지 포함하는 요적인데 얘는 평남 분지는 첫 번째 고생대에 생성된 퇴적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 평남 분지는 고생대 때 생성된 퇴적암이다. 두 번째 경상 분지는 백악기 하천과 호수에서 생성됐다. 백악기니까 중생대의 지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는 화산암도 이 경상 분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동해안 쪽에 아까 포항 분지, 길주, 명천 분지는 동해안 쪽에 아주 작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포항 분지나 길주, 명천 분지, 남한에는 포항 분지, 북한에는 길주, 명천 분지가 있는데 여기는 신생대 내오기 때의 퇴적암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체 구조가 이렇게 크게 6개 퇴적 분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습곡대입니다. 습곡대. 자, 습곡대. 자, 습곡대는 암석이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을 습곡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습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합니다. 이곳에 실제로 가보면 단층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습곡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그래서 어떤 게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강한 변성작용이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요 습곡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습곡대가 이번 교과서의 그림으로 보면 여기 옥천 습곡대입니다. 옥천 습곡대.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 우리 지역 근처죠. 우리 지역 근처인 임진강변 따라서 일어나진 임진강 습곡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진강대와 옥천 습곡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형성되는 과정, 한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니었고 땅과 땅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성된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이 부딪히면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체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진강대, 그다음에 옥천
습곡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옥천 습곡대 같은 경우에는요, 북동 남서 방향으로 아주 길게 분포합니다. 길게 분포해요. 그래서 고생대 옥천 습곡대는 북동부 지역은요, 강원도 지역은 변성이 조금 덜 된 비변성대인 아까 얘기했었지 태백산 분지로 이루어져 있고, 남서부 지역은 옥천 분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아까 임진강대 얘기했었는데요. 임진강대는 옥천대와 같이 습곡작용을 받은 겁니다.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습곡작용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경기육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습곡을 받은, 그래서 부딪혔던 그런 지역이 바로 임진강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습곡대는 이렇게 임진강대, 옥천대가 있는데 얘네들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딪혔다, 생성됐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체 구조.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6개, 퇴적 분지, 그다음에 습곡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분지가 지체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 받아보시면 교과서에도 여기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가지 지체 구조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질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암석 분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암석. 우리나라 한반도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합니다. 뭐 화성암도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변성암도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퇴적암도 분포합니다. 암석이 분포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포하냐? 암석의 종류별 따지면 변성암이 약 40%, 그다음에 화성암이 약 35%, 마지막 퇴적암이 약 25%입니다. 변성암이 약 40%, 화성암이 약 35%, 퇴적암이 약 25% 이렇게 분포한다. 가장 많은 건 변성암 그리고 화성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질 시대별로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언제 이러한 지체 구조가 형성됐냐, 암석이 생성됐냐라고 살펴보면 썬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약 43%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생대가 두 번째, 중생대가 약 40% 정도 있습니다. 고생대는 약 11%, 신생대는 약 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썬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중생대 때 형성된 암석, 형성된 그 땅들이 좀 많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생대, 그리고 신생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다,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질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썬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썬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질 시대별 암석 분포, 그다음에 종류별 암석 분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답을 적어주면 기억은 40%니까 중생대, 그다음에 니은이 중생대, 기억은 6%니까 여기는 신생대가 되겠고요. 암석으로 보면 화성암이 35%, 화성암보다 많은 게 변성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퇴적암. 있으니까 요 벤 다이어그램에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썬캄브리아 시대의 그 암석 또는 지층은 어떻게 분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6개 얘기했었죠? 경기 6개, 영남 6개, 낙림 6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6개들은 대부분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암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암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층이 심하게 변형됐어요. 즉 변성암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지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꾸준히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화석은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원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 아까 변성암이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캄브리아는 우리가 보통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캄브리아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층의 선후 관계와 정확한 지질 시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녀석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암석이 그러면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시생대와 원생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시생누대 살펴보면 시생누대는 인천광역시 대이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발견되면서 혼성암이 있습니다. 혼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요 선캄브리아 시생누대 때 우리나라에 가서 발견된 암석입니다. 약 25억 년 전에 생성된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암석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원생누대는요. 원생누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과 서해안 지역, 서해 거의 끝 지역에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변성 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규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전파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성작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소청도, 여기 백령도에 인천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소청도에는요. 소청도에 대리암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생누대 후기에 활동했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됩니다. 유일하게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산출되는데 그 중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겠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산출되는 요 대리암층에서 발견되더라. 소청도에서 발견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혼성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혼성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뒤섞여져 있다는 거다. 우리가 혼합복식, 혼성 4인조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뒤섞여 있는 건데 그 뭐가 뒤섞여 있냐? 이게 이 혼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변성암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굳어진 거예요. 즉, 이 혼성암은 변성암이 녹았다가 굳어진 거기 때문에 변성암과 녹았다가 굳어졌어요. 무슨 암? 화강암. 변성암과 화강암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막 고무차륵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다른 고무차륵을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데 그 안에 빨간색 고무차륵, 검은색 고무차륵, 흰색 고무차륵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관찰되는 게 혼성암입니다. 그러니까 변성암과 화강암이 규칙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뒤섞여 있는 마치 그 고무차륵을 서로 다른 고무차륵을 막 이렇게 섞어 놓듯이 해놓은 그렇게 보이는 게 혼성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생대 가보죠. 자, 우리나라의 고생대 시기는요 매우
평온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는 평온한 시기였어요. 무슨 커다란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입니다. 이 고생대 지층에서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만 주로 많이 관측이 되는데 바로 조선 누춘군, 그 다음에 평안 누춘군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조선 누춘군은 언제 퇴적됐냐? 캠브리에 깁서 오르도로비스기 중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생대. 조선 누춘군은 고생대 전기, 고생대 캠브리부터 오르도비니까 고생대 전기에서부터 약 중기까지 이렇게 퇴적이 되는 곳이에요. 퇴적이 된 퇴적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석회암, 삼, 셰일 등의 두꺼운 해성층입니다. 해성층.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삼엽충, 완종류, 필서, 코도노트, 삼필, 고생대 표준화석인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성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동시에 살았던 완종류, 코도노트 화석 이런 것들이 관측되는 게 바로 조선 누춘군입니다. 조선 누춘군. 남한으로 보면은 강원도 지역에 좀 있고요. 북한에는 좀 있습니다. 북한의 평안도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선 누춘군입니다. 그다음 이 조선 누춘군 위에 쌓여 있는 위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평안 누춘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누춘군이 이렇게 쌓이고 여기 조선 누춘군이 쌓이고 그 위에 평안 누춘군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요 사이에는 지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평안 누춘군은 석탄기에서 트라이아시기 전기까지, 석탄기는 고생대고요. 트라이아시기 전기는 중생대죠. 이렇게 고생대에서 중생대 전기까지 쌓여 있는 층이 평안 누춘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까 조선 누춘군이 발견됐던 강원도 지역, 남한에는 강원도 지역, 북한에는 아까 평안도 지역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게 이제 그래서 평안 누춘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오래된 층이죠. 그래서 하부에는 삼, 셰일, 석회암 등의 해성층이 쌓여 있는 거고요. 해성층이 쌓이는 거고, 그 위에 쌓여 있는, 즉 중생대층에 쌓였던 여기는 상부층에는 삼, 셰일 등의 육성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까지는 우리가 바닷속에 있었는데 중생대 트라이스 전기에 요게 육성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됐다? 육지로, 중생대에는 육지로 이렇게 올라왔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양질의 무연탕층, 질이 좋은 무연탄이 나타납니다. 석탄기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석탄기가 왜 석탄기예요?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지층이기 때문에 석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양질의 무연탄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양치식물, 완종류, 고생대 후기 화석인 방추충, 그다음에 산호니까 이제 바다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지층들이 화석들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조선 누춘군하고 평안청 이렇게 조선 누춘군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평안 누춘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부정합이 되겠죠. 요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겁니다. 얘는 오르스비 중기고 얘는 석탄기니까 그 안에 이제 실루리학이라든지 이런 기들이 없는 겁니다. 대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쌓여 있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1980년대
1980년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발견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동리라는 층입니다. 회동리층. 자, 아까 고생대 전기에서 중기 지층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실루리아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번기의 지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바로 요 회동리라는 강원도 회동리 정선의 회동리라고 하는 곳에서 실루리아기의 코너넌트 화석이 발견됐어요. 실루리아기에 그럼 쌓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회동리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실루리아 지층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바로 회동리가 바로 실루리아 기층에 나타났던 쌓여있던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누추군과 평안 누추군 요 사이에는 지층이 퇴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고생대 중기까지 해침과 해태가 반복됐다. 그랬던 지역이 고생대 후기에 와서는 육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해수면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층이 쌓였는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고생대 후기에는 아예 육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생대 지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육지가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올라오고 바닷물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해침, 해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해침, 바닷물이 내려가는 걸 해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해침과 해퇴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고생지층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중생대 붙여 중생대. 자, 중생대는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생 누대의 조산운동과 화성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만들어지는 즉 왠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조산운동과 화성활동, 마그마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지구적으로도 요 중생대 때 생성된 지층에서는 바로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중생대 지층은 모두 육성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육지다라는 겁니다. 육지에서 생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층은 모두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육지기 때문에 하천이나 호수에서 퇴적되었던 육성층입니다. 육성층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동누춘군, 그다음에 경상누춘군.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중생대에 쌓였던 지층은 대동누춘군, 그다음에 경상누춘군입니다. 자, 대동누춘군은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쥐라기 중기까지 쌓였던 지층이고요.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쥐라기 중기까지 쌓였던 지층. 경상누춘군은 백악기, 중생대 후기에 쌓였던 백악기에 쌓였던 지층입니다. 그래서 대동누춘군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평양 쪽, 북한에 있는 평양, 그리고 함경북도 일대.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경기도 김포과 연천, 충청남도 보령, 충청북도 단양,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영월과 정선 이런 쪽에 이렇게 소규모로 분포하고요. 주로 여기에도 나왔듯이 삼, 쉐일, 여감, 석탄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으로는 담수, 강가에 살았던 영체동물, 민물고기,
거시식물인 소철류, 은행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대동루춘군 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화석입니다. 화석. 자, 경상누춘군은요. 삼 역시 마찬가지고요. 쉐일 있고요. 경상누춘군의 특징은 응해암과 화산암이 있다라는 거죠. 응해암, 화산재나 화산진이 굳어져 생긴 암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예,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경상누춘군은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예, 백악기 호수에서 생긴 지층으로서요. 경상남북도 일대,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해안지역,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에 아주 소규모로 분포하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경상남북도 일대, 전라남도 해안지역 다 뭘로 유명하죠? 예,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 공룡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유명합니다. 공룡새. 그래서 이쪽이 바로 공룡의 산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대에 아주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요. 경상도 지역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동물들, 특히 공룡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물조기에 있었고요. 연체동물 있었고요. 절치동물. 그래서 이런 경상누춘군에는 이러한 화석들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상누춘군, 경상남북도 우리가 이제 고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경기도 시화호, 시흥에 있는 시화호 여기에서 바로 이런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이 지역까지 통틀어서 그 백악기 때 커다란 호수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 지역이 대부분 호수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생대에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조산활동, 조산운동과 화성활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화산활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송림변동,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세 번째가 불국사변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송림변동은 트라이알 시기에 있었습니다. 트라이알 시기 중생대 초. 따라서 이 송림변동으로 인해서 변성작용을 받은 것은 바로 고생대층입니다. 고생대에 쌓였던 층이 이 송림변동 운동에 의해서 이제 습곡 단층 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선을 따라서 퇴적 분지가 만들어진 게 바로 송림변동입니다. 송림변동. 두 번째는 대보조산운동입니다. 대보조산운동은 언제 일어났었냐? 쥐락이 끄트머리에 일어났습니다. 쥐락이 거의 말에 일어났어요. 따라서 쥐락이 이전에 퇴적됐던 고생대 지층 그리고 여기 트라이아시기 후기 중생대에서 했던 대동루춘군이 크게 변형됐던 사건입니다.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대보조산운동이 엄청나게 큰 운동입니다. 산이 만들어진 운동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전에 쌓였던 고생대 지층과 중생대에 쌓였던 대동루춘군이 크게 변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활동에 의해서 대규모의 화강암이 관입하게 되는데 요 화강암은 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분포합니다. 이 화강암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분포해요. 그러니까 위에다 좀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EWSN.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길게 이쪽 방향으로 화강암이 뭔가 분포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서 발견되는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요 화강암을 뭐라 하느냐? 대보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대보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백악기 후기입니다. 중생대 말이 되겠죠. 백악기 후기에 일어난 활동이 바로 불국사 변동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화강암이 많이 간입했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이 분출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아까 경상 누춘군 이후겠죠. 경상 누춘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상 누춘군이 이제 변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경산 분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에 화강암류가 관입됐는데 이 관입된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1시간이나 지구가 2시간에 우리가 암석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화강암은 중생대에 형성된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화강암은 중생대에 많이 형성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화강암이 뭐냐면 대보조산 운동으로 인한 화강암,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으로 이루한 화강암, 그래서 불국사 화강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 화강암의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뭐 서울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북한산. 뭐 이런 쪽이 이제 그 대표적인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 봅시다. 신생대. 자, 신생대는요. 주로 어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포항, 그 다음에 길주, 명천 분지출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작은 규모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소규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내오기 지층, 아까 함경북도, 평안남도, 항해도 일대에 소규모의 육성층이 분지하고요. 이게 바로 길주, 명천 분지, 그 다음에 포항 분지 등의 해성층이 퇴적되고 있다. 자, 이곳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화석이 발견되는데 주로 사암과 쉐일과 여감, 그 다음에 아까 소규모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응해암이 여기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화석으로는 유공충, 연체동물, 규화목, 그 다음에 식물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 이 신생대 지층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지각 변동은 없었고요. 그냥 소규모로 일어난 그런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주로 제4기에 그런 화산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발생했냐면 바로 제주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 앞바다, 성산 일출봉 앞바다 일대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그래서 이런 곳에 현무암이 바로 요 신생대에 일어났던 소규모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러한 암석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가 1 수업이나 지구가 2 수업할 때 화성암 중에서 현무암은 신생대 때 생성된 게 많아요 라고 했는데 바로 요 때입니다. 신생대 때 형성된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우리 한반도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지층들이 쌓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대별로 어떤 암석들이 분포하고 화석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퇴적층은 어떻게 발견되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뭐 조성누춘군, 경산누춘군, 뭐 대동누춘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녀석들이 언제 쌓였는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퇴적층은 선캄브리아시아는 없고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걸쳐서 퇴적층이 분포하고 그 중간중간에 화석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각 지질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체구조에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어떠한 형태로 우리나라가 존재했는지 어떤 암석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통틀어서 지질 개통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반도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변성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화성암과 그 다음에 퇴적암은 배웠는데 변성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물론 이제 앞서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그 광물의 암석의 박편을 볼 때 한번 잠깐 나왔지만 그거 한번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